5.18 관련한 기사를 쓰거나 이래도 댓글을 통해서 조작과 왜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는데, 하급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대개가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 이게 5.18 유공자들이 가산점을 많이 받아가지고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 이들 뭐 병역 면제 그리고 연금 등 이런 거 다 받는다. 이런 혜택이 작년 대선 기간에도 나왔고, 요즘도 기사를 쓰면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교도소를 습격한 이런 폭도들을 군이 당연히 진압해야지. 이걸 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면 할 수 있는 게 무슨 뭐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느냐.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5.18 진상규명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극우 인사 지만원 씨는 사진들을 공개하며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 전투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도소 공격하려고 전투 준비하는 거예요. 총기를 이제 많이 쌓아놓고서는 이제 무슨 총기가 있는가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국방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5.18 단체와 시민들이 낸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지 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지금까지도 극우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내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 씨가 북한군 개입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그런데 지 씨가 가지고 있던 사진들의 출처는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이른바 기무사로 불리는 국군 기무사령부는 1950년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수사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SBS 기획취재부가 단독으로 입수한 기무사의 비공개 사진첩에서 지 씨가 증거라고 주장하던 사진들이 발견된 겁니다. 5.18에 대한 조작과 왜곡, 과거 기무사 등의 이런 조작과 왜곡의 흔적을 따라가다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이 사진첩을 받게 됐습니다. 5.18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온 전문가들조차도 기무사 사진첩 속 사진들은 처음 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 처음 본 것 같은데. 지만원 의원이가 그러니까 얘들이 자주 이런 거 활용하는. 감춰놓고 지그들만 이렇게 갖고 아니, 근데 보여주는 거예요. 찍었는데 어떻게 흘러나왔지?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지 씨는 안기부가 5.18 상황을 정리한 대외비 문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기무사 자료들이 극우 인사인 지 씨에게 어떻게 흘러들어가게 된 걸까요? SBS가 입수한 기무사 사진첩은 전체 14권 중 6권. 6권만 해도 700장이 이릅니다. 기무사는 이 많은 사진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이 일단 분량이 원래는 전체가 14권에 1659장인데 저희는 그중에서 6권 688장을 입수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카메라를 들고 광주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사람은 기자거나 사진 기자거나 아니면은 계엄군, 군축 관계자나 기자 이 둘만 카메라를 들고 다닐 수가 있었는데 일단 기무사는 관련 사진들을 다 입수를 했어요. 기무사 사진첩 속에 담긴 계엄군과 시민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사진에 기무사 측이 직접 달아놓은 설명까지 함께 보면 사진의 시선이 계엄군을 선, 시민군은 폭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뒤집어 씌우려 했던 신군부의 시각이 기무사 사진첩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사진 밑에다가 설명을 다 달아놨는데 이 설명도 당연히 기무사가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단 거죠. 근데 계엄군을 나타낸 사진은 계엄군에게 어린이가 다가간 모습. 계엄군은 굉장히 평화로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가 다가갈 정도였다.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찍은 사진이고 계엄군의 모습은 또 이렇게 뭐 시가지를 정리하거나 사과 상자를 든 시민이 가서 사과를 나눠주는 모습. 이렇게 계엄군은 평화롭고 뭔가 시가지를 정리하는 모습으로 했다면 시민군은 거의가 다 무기를 들고 있고 모자를 쓰고 저항하고 뭐 투석하거나 심지어는 당시에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주유권을 해가지고 5.18 기간이 끝나고 정산을 했는데 폭도들이 다 탈취해서 주유소 기름이 다 바닥났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설명을 해놓는 거죠. 그런 식의 조작과 왜곡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첩. 폭도들이 준동을 해서 그랬다라는 것 방법 위한 그런 거. 저건 좀 의도적이네.
5.18 민주화 운동 기간이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최초의 계엄군의 발포가 19일이고 그때는 우발적으로 발포를 해서 당시 고등학생 한 명이 맞고 숨지진 않았는데 다음 날 20일 밤 광주역에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집단 발포가 이루어져서 계엄군이 당시 한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여태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 사진첩에는 당시에 그 20일 밤에 계엄군 3명이 사망했다. 근데 이 사진을 잘 봐도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군 복장을 입고 있어서 계엄군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복장이 봐도 군복을 입고 있지 않고 당시 시민이라는 걸 쉽게 알아챌 수 있는데 마치 20일 밤에 계엄군의 희생이 그렇게 컸다라고 이렇게 왜곡을 한 거죠. 군이 또는 지난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얼마나 왜곡하고 조작하고 은폐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18 진상규명 작업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2005년 과거사 진상규명위 조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10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면서 무장한 폭도가 먼저 공격했다거나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의혹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계속 되어온 조작과 왜곡의 대표적인 게 대체 누가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느냐. 여태까지 자위권이라고 해서 군 측에서는 처음부터 시민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해서 그거에 대한 자기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총을 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걸 강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기록이 조작된 거라고 경찰이 밝힌 것 중에 21일 오전부터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계엄군을 공격해서 그래서 계엄군은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경찰 기록에도 21일 오전에 뭐 파출소에 무기고가 털렸다라든가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군 측은 계속 주장해 왔는데 최근에 경찰이 그런 기록이 다 조작됐다. 21일 오전에는 시민들은 한마디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한 시민이 투석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이 사진은 5월 18일에 찍힌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995년 특검 조사에 따르면 바로 이날이 민주화 운동 중 처음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날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김경철 씨는 친구들과 점심 식사 뒤 귀가하다 공수부대에 무차별 구타를 당했습니다. 적십자병원에 옮겨진 그는 다음 날인 19일 새벽 3시 끝내 숨졌습니다. 후두부 타박상에 의한 뇌출혈이 사망 진단서에 적힌 직접 사인이었습니다. 갓 100일이 지난 딸이 있는 평범한 가장은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숨졌습니다. 이런 계엄군의 과잉 진압은 광주 금남로에 있던 동구청이 작성한 5.18 사태 일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엄군이 처음 총을 쏜 5월 19일과 21일 집단 발포 전까지 시민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군이 총을 쏜 것은 폭도가 아니라 비무장 상태의 시민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에서 시민들이 무기를 들기 시작한 거는 21일 집단 발포로 크게 희생을 당하고 나서부터 무기를 들은 건데 마치 그 전부터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다녔던 것처럼 속여왔다. 1급 국가보안 시설인 교도소를 시민들이 습격해서 죄수들을 광주에 풀어서 광주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고자 했다. 완전한 그런 무장 폭도고 내란을 선동한 사람이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 군이 관련 내용을 다 조작한 거라고 2007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2개의 신문사를 505 보안대에서 와가지고 필름을 현장소 그것이 2개가 있었어. 거기도 덮쳐가지고 전체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과 직후 광주의 참상을 보여줄 사진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보안부대는 언론사와 필름 현상소 곳곳을 돌며 사진과 필름을 압수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지시한 걸까요? 그 사람은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당시에는 보안사죠. 이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가 다 가져갔고 5.18 직후에도 언론사를 찾아가서 사진 찍은 거 다 가져가고 현상소가 광주 시내에 2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필름 현상소까지 다 털어갔다. 이 당시 전남 매일신문 이 사진 기자였던 나경택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5.18 끝나고 보안사 중령이 찾아와서 나 전두환 장군에게 보고해야 되니까 사진 다 내놔라. 근데 그걸 다행히 미리 예상을 해서 누군가 찾아올 거라는 걸 예상해서 자기 화장실 천장에다가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필름을. 보안대 그 중령이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전두환 장군한테 보고를 하니까 사진을 다 빼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쳤다고 그런 걸 다 빼주었습니까? 우리를 천장에다 숨겨놓은 것을 내보고. 우리가 광주에 내려가서 민주화운동 기록관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진들은 그렇게 당시 기자들이 몰래 숨겨가지고 왔던 그런 사진들은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첩에 보면 외신 기자가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는 외신을 이제 스크랩해서 붙여둔다든가, 군이 찍은 것뿐만 아니라 기자가 찍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들을 모아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만든 거예요. 기무사 사진첩이 당시 정부의 입맛대로 왜곡됐다. 그리고 감춰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증언과 기록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1980년 5월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한 것에 반성하고 유족의 아픔을 책임질 사람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무사 사진첩 자체가 37년 전, 그러니까 80년 5.18 직후에 만들어진 사진첩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사진첩은 기무사가 갖고 있고 기무사가 기록한 건데, 기무사의 전신이 바로 그 보안사인 거죠. 그리고 보안 사령관이 전두환 씨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씨와 5.18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사진첩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고, 이번 특조위를 통해서 헬기 사격의 진상 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이후에 뭐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이 발포 명령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5.18 취재를 하면서 37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37년이 지났는데도 전두환 씨는 전혀, 자기는 아직도 심지어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지만, 뭐 사면은 됐긴 됐지만, 그는 아직도 회고록을 통해서 하나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는 5.18하고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아직 전두환 씨나 누구든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상규명은 계속 더 이루어져야 되고. 1980년 5월 18일생인 김소영 씨. 당시 갓 태어난 딸을 보려고 광주를 찾았던 아버지는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 슬픈 생일이란 제목의 김 씨 사연이 소개되자 곳곳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야 밝혀진 조작과 왜곡, 그리고 보이는 것 뒤에 숨겨졌던 진실들. 우리가 5.18을 끝까지 놓지 말고 보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